오늘 시작은 급락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심했던 장세였습니다. 장 초반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연설로 인해서 급락으로 출발한 시장이었는데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과를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장 초반의 낙폭을 일제히 축소했습니다. 오늘 장 막판 들어서 나스닥과 S&P 500은 상승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다우지수가 0.13% 하락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0.18%, S&P 500이 0.11% 오르면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자금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까요? 히트맵을 통해서 자금의 방향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상승하는 종목들은 초록색, 하락하는 종목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히트맵입니다. 다소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이 섹터 안에서도 엇갈리면서 혼재가 돼 있는 모습이고요. 좀 어지럽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 M7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상승하는 종목, 하락하는 종목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오늘 좀 눈에 띄는 건 역시나 테슬라입니다. 1분기 인도량이 예상을 하회하면서 오늘 5% 넘게 급락이 나온 테슬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올라주는 모습 1%대 상승하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팔란티어입니다. 한편 반도체 섹터는 이 안에서 흐름이 조금 엇갈렸지만 섹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1% 가까이 올랐고요. AMD와 인텔도 각각 3%와 4%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 금융주 안에서도 흐름 엇갈렸고요. 헬스케어도 일라이릴리를 비롯한 시총이 다소 큰 종목들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기 방어주 쪽으로는 월마트와 코스트코 올라주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유가가 급등했고 에너지 섹터는 초록불을 켜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겠습니다. 자, 히트맵을 통해서 자금의 방향을 확인하셨고요. 오늘 시장을 움직인 이슈, 마켓 무버 이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가장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건 유가의 급등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이야기였는데요. 오늘 시장은 일단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트리거가 됐던 건 어제 있었던 트럼프의 대국민 연설이었고요. 이란과 관련해서 강경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 이야기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Iran has been essentially decimated. The hard part is done, so it should be easy. And in any event, when this conflict is over, the strait will open up naturally. It'll just open up naturally. They're going to want to be able to sell oil because that's all they have to try and rebuild. It will resume the flowing and the gas prices will rapidly come back down. Stock prices will rapidly go back up. They haven't come down very much, frankly. Thanks to the progress we've made, I can say tonight that we are on track to complete all of America's military objectives shortly, very shortly. We're going to hit them extremely hard over the next 2 to 3 weeks. 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where they belong. In the meantime, discussions are ongoing. Regime change was not our goal. We never said regime change, but regime change has occurred because of all of their original leaders' death. They're all dead. If there is no deal, we are going to hit each and every one of their electric generating plants very hard and probably simultaneously. We have not hit their oil, even though that's the easiest target of all, because it would not give them even a small chance of survival or rebuilding. But we could hit it, and it would be gone, and there's not a thing they could do about it. They have no anti-aircraft equipment. Their radar is 100% annihilated. We are unstoppable as a military force.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 10시에 있었던 트럼프의 대국민 연설 영상으로 확인해 보셨습니다. 보셨다시피 이란을 석계시대로 되돌릴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2, 3주 내 이란에 대해서 추가 공격을 계획하겠다면서 강공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 같은 이야기에 오늘 시장이 출발할 때 급락세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유가도 상당히 급등했습니다. 전쟁 장기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중에 좀 시장이 크게 변화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도 한번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낙폭이 축소될 수 있었던 트리거는 이란 국영TV의 보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만과 협의를 통해서 호르무즈 통항을 관리하는 프로토콜을 작성 중이라면서 최종 단계에 들어섰다는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시장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게 아니라 관리에 들어가는 신호로 해석을 했습니다.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가능성이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였고요. 해협이 봉쇄될 거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부 후퇴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시장의 반응도 좀 크게 나왔습니다. WTI가 급등하고 있다가 장중 급락을 하기도 했고요. 지수가 옆에 표에서 보듯이지 낙폭을 좀 빠르게 축소해 갔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이벤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국 유가는 크게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WTI가 무려 11%가 넘게 오르면서 111달러를 돌파했고요. 브렌트유도 7% 넘게 올랐습니다. 108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 무려 2022년 이후에 처음으로 110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의 마감가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장중에 유가가 완화되는 흐름이 있긴 했지만 결국은 고유가에 대한 부담이 유지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오늘 시장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막판에는 일부 지수가 상승 반등에 성공을 하기도 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시면 일단 반도체 섹터에서 좀 강세가 나타났다는 것이 시장을 지지해주는 힘이 됐습니다. 엔비디아도 상승했고 인텔과 AMD도 각각 크게 올랐죠. 그리고 오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는데요. 20만 2천 건으로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고용지표도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하방을 지지해줬고요. 이 지정학 리스크가 계속되면서 시장은 일종의 내성이 생긴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시장은 급락하는 대신에 버티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펀드스트레이트의 애널리스트인 마크 뉴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추가 저점의 가능성은 낮고 현재 시장은 바닥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시장과도 들어맞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유가가 급등했지만 시장의 급락은 나오지 않았고요. 낙폭도 지속적으로 축소해가면서 일부 지수는 반등에 성공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방의 경직성을 확인한 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호르무즈 기대가 시장을 살렸고요. 고유가는 상승폭을 다소 제한하는 하루였습니다. 한편 앞서 히트맵을 통해 보셨다시피 오늘 테슬라의 급락세가 상당히 눈에 띕니다. 개별 종목적인 이슈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판매 부진과 재고 부담 우려가 겹치면서 투심이 크게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 흐름을 바꾸기보다는 개별 종목의 이슈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이슈 한번 살펴보셨고요. 종목별 이슈도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조민재 앵커와 만나보겠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마켓모버 스탁 바로 보겠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굉장히 급락하면서 나스닥의 상승폭을 가로막았었죠. 1분기 인도량이요. 35만 8천여 대로 예상치 37만 2천 대를 크게 밑돌았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실망스러운 소식이죠. 문제는요, 이 생산 대수는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생산은 많이 했지만 인도량이 적다. 쉽게 말해서 남는 재고가 늘어났다는 거죠. 자동차 제조업체에게는 이만한 악재가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 테슬라의 주가 5% 이상 하락했고요. 아마존은 이란 관련 리스크가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는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바레인에 위치한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아마존도 약보합권의 거래를 마쳤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1% 이상 간만에 좀 강하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음성과 이미지 생성에 특화된 이 개발자용 AI 모델 3가지를 새롭게 선보인 이 MS인데요. 특히나 음성 전사라고 하죠. 음성을 받아 쓰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챗GPT랑 제미나이를 제치고 오류율이 가장 낮았다고 전해지면서 굉장한 기대감을 끌어올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요, 이 3월 달만 하더라도 좀 지정학적인 뉴스에 따라서 M7이 대체적으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4월부터는 이 시장에 다시금 개별 이슈들이 반영되면서 종목별 차별화가 M7 내에서도 나타나고 있구나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 전일 아일랜드 공장 재매입 소식에 큰 폭으로 상승했었던 인텔, 이날도 거의 5% 이상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요. 이 주가 상승을 이어간 거죠. 새로운 소식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AI 칩 스타트업 삼바노바를 우리 돈으로 200억 원, 1,500만 달러의 이 추가 투자를 집행하겠다는 소식이 상당히 투자자들에게는 인텔이 재무적으로 좀 굉장히 회복세에 접어들었구나라고 해석하게 만들었고요. 덕분에 오늘 추가 상승에 성공했던 인텔이었습니다. 반대로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은 동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ASML이 2.24%, 램 리서치가 1.61%, 전반적으로 유일하게 장비주들만이 반도체 단대에서 하락불을 켰었는데요. 이 미국의 의원들이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요. 이게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일본과 같은 이런 동맹국 기업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한마디로 오늘은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 장세가 두드러졌는데 AI 칩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고요. 장비주들은 규제 리스크에 약세를 보인 하루였구나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제너럴 모터스는 3% 이상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1분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가까이 줄었다는 소식이 굉장한 타격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종전에 테슬라의 이야기와도 좀 이어지는 그런 맥락이죠. 유가가 워낙 올랐다 보니까 매크로적으로도 소비가 위축되고 이게 자동차 실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작용을 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글로벌스타가 13%,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위성 통신 기업인데요. 아마존이 현재 인수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세를 보였고요. 이 넥스트 디케이드 7%에 가까운 굉장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LNG 수출업체들의 주가가 강세를 다시 한번 보였는데요. 역시나 좀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LNG 공급 우려가 커졌습니다. 다시 한번 좀 국제 유가를 진정시킬 만한 소식이 있었지 않았냐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이 뒷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국제유가가요, 전일 대비 11%나 증가하면서 배럴당 110달러 선을 다시 한번 돌파했습니다. 우선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에 대한 실망감에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물론 이란과 오만이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하는 규칙을 만들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장중에 전해지면서 이 지수를 약간 끌어올리긴 했습니다. 다만 유가 자체를 크게 끌어올리지는 못했는데요. 이 시장이 마냥 환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의 양옆을 지배하고 있는 두 국가가 같이 톨게이트를 만든다는 건데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은 공공재 성격이 강했었죠. 여기에 앞으로는 통행료가 거친다. 톨게이트화가 된다는 겁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유가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 원달러 환율도 이 소식에 여전히 1,51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 중이고요. 크게 진정세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과 금 가격은 역시나 유가가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졌죠. 더 나아가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락할 수밖에 없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큰 폭으로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총 정리를 해보자면 이란과 오만이 다시 한번 이 호르무즈 해협에 돈을 영구적으로 걷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국면을 이어가고 있고요.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단기적으로 이 해협 통행이 풀릴 것이란 기대감에 약간의 반등세를 보였다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